저희 딸 이야기인데요. 저희 딸이 그 미국에 있는 FIT 아주 그 유학은 도움 없이 선생님의 포트폴리오하고 본인의 뭐 노력만으로 간 케이스인데, 근데 저희 딸뿐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몇 명 갔죠? 우리 다 갔으니까. 거기서 유학 준비하던 친구들은 다 갔어요. 일곱 명이 전부 다 다 갔죠. 좋은 학교로 잘 네, 갔고, 네, 네. 그래서 FIT 3명. 3명 붙었고, 그래서 3명 붙었지. 네. 3명이 간 거고, 붙은 건 더 많이 붙었어요. 더 많이 붙고, 이제 다른 자기 학교 성향에 가고 따라 싶고. 다른 학교를 가고. 그래서 저희 딸과 저희 딸 선후배 친구들이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그 어렵다는 해외 유학을, 그것도 좋은 학교들로, 우리가 흔히 그 이름만 들면 알만한 좋은 학교들로 갔고, 다들 자리 잡고 취업도 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상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 준비할 건 뭔지,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지, 또 졸업한 후에 또 어떤 식으로 비자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직접 거기서 공부하고 일해보면서 느낀 점들이나 또 도와줄 게 있으면 뭘 준비해라는지 얘기할 게 있으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님. 네. 1번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고1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는 따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이제 선생님이랑 거의 매일 정말 밤 12시까지 그냥 계속 앉아서 이제 그림 그리고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제 패턴 공부도 따로 하고, 패션 공부도 또 따로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계속 그냥 준비 과정이었어. 그냥 계속 손 풀고,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작품들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것만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제 막 1, 2학년 거를 했는데, 이거 다 이제 연습이었고, 그냥 본격적으로 하는 건 3학년이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 했던 거 다 안 들어가냐고 막 되게 이제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빡세게 또, 왜냐면 이게 너무 트렌디한 업종이기 때문에 막 1, 2년만 조금 지나도 이게 되게 오래돼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새롭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너가 제일 좋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다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엄청 빡세게 했고, 이제 대부분 그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9월달 학기가 시작이면은 12월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 전 12월까지 다 준비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결과가 나오고 6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학교를 가는 거야. 합격 여부가 6개월 전에 그렇죠. 나오는 나오는 거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빡세게 이제 6개월 동안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FIT를 골라서 간 거지. 거기 합격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 맞아. 그래서 다른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맞아요. 붙었는데 FIT가 계속 그 성적표 전환 시스템이 뭐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 포트폴리오는 다 받았는데 저 성적표가 좀 영어 번역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서류 준비나 이런 것도 다 유학원 통하지 않고 혼자서 했기 때문에 막 알아보느라 너무 바빴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토플 점수도 어떻게 내야 되고, 뭐 에세이는 어떻게 내야 되고, 그리고 비자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성적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한국인이 엄청 많아요. FIT는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교기도 하고 중국인도 많고,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애들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수강하고 듣고, 근데 이제 뭐 선생님한테 배운 게 너무 짱짱해가지고 너무 짱짱해서 나는 사실 막 많은 걸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 FIT에서. 정작 학교 가서는. 왜냐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대학교에 이미. 있었다 보니까 선생님이 대학에 대학생을 가르치셨잖아. 그거를 저는 그냥 지수한테 다 전수를 했고, 그리고 지수가 되게 잘했던 거는 이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패턴까지 공부를 좀 하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옷을 만들 줄 알게끔 또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갔고, 제가 이제 그때 절실하게 이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거는 합격하자마자
다른 애들 다 놀 때 컴퓨터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를 집중적으로 또 방학 배우고 동안. 방학 동안 가르쳐서 보냈어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더 잘 예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해놓고 포토샵, 네, 일러스트, 그다음에 지수는 뭐 패턴 따로 이미 하고. 패턴은 따로. 고등학교 때 네, 따로 네, 배웠으니까 네, 그 네. 패턴이야 상관없고. 네. 그리고 나는 소잉만 못했어. 아 미싱 맞아요. 미싱 기계만 근데 다를 줄 몰랐다 이거. 기계도 만지긴 만졌었는데 이게 막 배우고 간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제 엄마 일하시는 공장 가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보고 막 한 것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했어. 소잉 빼고. 근데 어. 그 가기 전에 소잉을 그런 단기로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 아까 한국의 예. 아카데미 학원들이 뭐 한 2달 코스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패턴 수업을 하면 소잉도 같이 가르쳐 주니까 맞아요. 그런 거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은 가서 유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맞아요. 왜냐면 실 끼우고 뭐 이런 맞아요. 기초적인 하나부터 것들 열까지. 막 처음 가서 막 너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거 좀 준비하고 포토샵 일러는 정말 해가지고 가면 너무 도움되지 않던가요? 맞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거의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고 네. 이제 교수님들도 사실 교수님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오히려 조금 컴퓨터나 이런 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애들이 더 많이 잘 접근성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이렇게 배우실 때 패션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학원 가서 배우시면 안 돼요. 맞아. 일반적인 컴퓨터 학원에서 하는 포토샵 일러스트 수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일반적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계열에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네. 쓰는 사용 방식과 방식. 방향이 아,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툴을 가르쳐 주는 툴을 쓰는 건 똑같은데 그 툴을 가지고 저희 계열에서 하는 거랑 그런 이런 산업분에서 하는 거랑 되게 달라가지고 만약에 패션을 전공하기로 결정이 나서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 패션 학원에서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미지 매핑하는 거라든가 도시화를 그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그 일반 컴퓨터 학원 가시면 안 돼. 이건 진짜 꿀팁이다. 완전 그러네요. 완전 몰라. 네, 네, 완전 몰라요. 근데 그거 배워야 되면 그냥 일반 학원, 컴퓨터 학원 가라고 음. 생각하는데 패션 학원에 있는 거를 꼭 등록하셔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럼 이제 그 미싱이나 응. 포토샵 일러스트는 패션 하는 패션 쪽을 가서 네네네네. 그쪽 전문 학원 그렇죠, 그렇죠, 가서 그렇죠. 더 싸요. 그런 데가 또. 그치 이제 그냥 딱 그것만 네, 배우니까 배우니까. 그것만 네. 배우니까 막 미친 듯이 다 배우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해서 갔지.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가면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다 이제 외국 애들이나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무조건 봐야 돼요. 아무리 점수를 맞고 해서 입학을 했더라도 이제 ESL 과정을 들으냐 마냐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그냥 다 ES를 들어요. 대부분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수학 영어 문제를 수학이 풀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애들은 대부분 이제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정도는 패스를 하는데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패스를 못해서 이제 ES를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같이 친해지는 거 거기 같이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이제 패스가 돼서 ESL 과정을 안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같이 첫 학기에 듣고 이제 그걸 패스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일반 과정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ESL 과정하면 엑스트라 차지가 붙지 않나요? 엑스트라 차지가 붙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주립대학교는 대부분 이제 그냥 포함돼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인터내셔널 애들은 이제 어차피 풀타임을 들어야 돼가지고 풀로 학비를 무조건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크레딧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차지가 대부분 사립학교에서는 이제 엑스트라 차이가 많이 들어요. 따로 또 학비를 또 내야 되고 네. 그렇죠. 아버님 등골이 힘드시죠? 휘어지는 그렇죠. 그 얘기랑 그래서 최대한 영어 영어는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게 가면 좋다. 네, 시간도 돈도 아끼고 뭐 시간도 아끼고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FIT 같은 경우는 ESL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수업 같은 걸 가면은 자켓 만드는 시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이제 미싱을 못하고 간 게 조금 아쉬웠던 게 내가 미싱을 알고 있었으면 그 수업을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을 보는
그 기회를 줘서 그래서 자켓 만들어봐 해서 이제 만들어서 괜찮으면 이제 소잉 수업을 패스? 패스를 시켜주는 거야 바로. 그래서 FIT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잉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갔으니까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거고.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나도 알았으면 소잉을 알아서 갔을 텐데. 그러게. 그 소잉 테스트 있는 줄은 몰랐어. 네, 그러게. 줬었으면 또 학원 테스트까지 다니는 있었지. 거지. 그러니까요. 저도 알았으면 보였겠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치. 알아서 가르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그게 하면 어려운 게 됐는데. 아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나도 그냥 해볼까? 라고 했는데 너무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래서 이제 그냥 알았어. 듣기로 했고. 그래서 뭐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FIT는 어소시에이트랑 배추러가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패션 디자인 어소시에이트 1, 2년 과정을 이제 난 선택을 해서 들었고 이제 거기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제 뭐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애들을 조금 더 이렇게 디자인을 열심히 해봐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는 스타일이나 뭐 그림이나 색깔 얻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뭐 데님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레이스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드레이핑을 처음에 시켜요. 왜냐면 패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이핑이 원조기도 하고 이래서 드레이핑을 먼저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그거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패턴을 가르치거든요. 드레이핑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드레이핑은 이제 마네킹에 이제 직접 이제 원단을 원단을 진짜 얹어서 얹어서 막 손으로 만져서 여기 자르고. 자르고 여기에 다트를 넣고 막 목을 이렇게 파고 뭐 어깨를 파고 이렇게 이제 드레이핑을 막 하는 작업을 시키는데 대부분 광목으로 그냥 이제 일반 원단은 좀 비싸니까 그래서 광목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얹어서 가르치는 거죠. 기본 뭐 치마, 바지, 뭐 위에 옷.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코트도 시키고 자켓도 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셔츠도 시키고 해서 이제 좀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애들을. 그러고 나서 패턴을 가르친다. 그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패턴을 하고 패턴 먼저 가르치고 드레이핑이 나오고. 드레이핑 나오고. 네. 네. 왜냐면 패턴을 가르치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이게 맞는 것 않아요.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겠다. 바디 몸이나 옷에 대한 맞아요. 이해를 시킨 맞아요. 다음에 패턴을 가르친다는 얘기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패턴을 넘어가는 과정에도 애들이 되게 힘들어. 이걸 왜 굳이 마네킹이 하면 되는 걸 왜 패턴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제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사실 이제 뭐 실무에서는 드레이핑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렇지. 패턴으로 그러니까 하지. 애들이 이렇게 드레이핑 한다고 어디서 맞아. 이렇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맞아, 맞아.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애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드레이핑을 먼저 시키고 패턴으로 그렇지, 넘어가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서 이제 드레이핑 수업도 이제 뭐 원단에 따라 이제 뭐 엄청 부드러운 원단으로 하는 드레이핑 수업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켓이나 코트 이런 드레이핑 수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애들 최대한 그거에 많이 노출을 시켜서 이제 그거는 일리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1, 2학년 과정을 그렇게 하고 또 컴퓨터 수업도 하고 이제 뭐 플랫 스케치 도식화 그리는 거 시키고 포토샵 시키는 거 시키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다르고 과정도 다 다르지만 뭐 그림 그리는 수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도식화를 컴퓨터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드레이핑 수업에 또 가지고 와서 너 이거 디자인 이렇게 했으니까 드레이핑으로 이제 너가 만들어 와. 쭉쭉 연결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달라도 수업이 다 달라도 어쨌든 그 한 학기에는 그 똑같은 디자인으로 막 다른 수업들을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야. 이게 한국 학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이 학생 만들어내는 하나가 거. 만들어내서 통일된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국 학교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 따로따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대로 또 컴퓨터 수업은 컴퓨터 수업대로 드레이핑대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개인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어차피 이제 베이직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연결이 많이 안 돼도 2학년까지만 올라와도 이제 그걸 다 연결해서 이제 애들이 자기 걸 끌고 와서 이제 막 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2학년 마지막 학기에 졸업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띠임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애들이 이제 작품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도식화도 그리고 드레이핑도 하고 그걸 과정을 다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결과물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어디를 가서 뭘 받아왔다든지 스와치 뭐 도식화 뭐 패턴 드레이핑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작품이 나와. 짠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2주 졸업하기 2주 전에 이제
외부에 있는 정말 현직에 뛰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작품을 하나씩 뽑는 거야. 한 수업 한 명당, 그러니까 수업 하나당 25명 학생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 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반이 7, 8개 정도 돼. 그래서 7, 8명의 작품만 픽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괜찮은 애들 2, 3명 걸. 왜냐면 몇백 명 거짜리를 다 그 강당 안에 넣을 수가 없어서 딱 리미티드한 애들만 뽑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 한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몇십 개 정도 해가지고 뽑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그 10명 정도를 뽑아서 이제 메인 그걸로 스테이지로 올리고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트 때 뽑혔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제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도 고려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걸 교수님들이랑 계속 그 한 학기 내내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수님들도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지를 느끼는 애들한테 이제 그거를 픽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당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저는 1년 휴학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OPT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학생들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걸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기업에 가서 일을 1년 동안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배우고 다시 이제 3, 4학년 배출러 작업을 하기 위해 이제 다시 학교로 와서 또 공부를 했지. 이제 그때는 패션 디자인보다는 저는 이제 테크니컬 패턴도 좋아하고 이래서 테크니컬 디자인으로 빠져서 이제 같은 계열이긴 한데 좀 더 이렇게 현직에서 더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더 포커스 돼 있는 쪽으로 이제 빠져서 공부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패턴 아니면 뭐 작업지 시적 아니면 메저링, 재는 옷 재고 옷 피팅하고 막 고치고 이런 거에 더 이제 포커스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또 하고, 거기도 또 이제 3, 4학년 이후에 졸업 작품이란 걸 해서 이제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을 이제 맞춰서 졸업을 했죠. 자, 이제 그리고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딱 쉴 때 했던 그 회사에서 운 좋게 이제 3, 4학년 졸업하고 또 자기 회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 좋게 불러주셔가지고 운 좋게가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저는 네, 열심히 갈았죠. 맞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했고. 잘하고 지수 성실하니까 이렇게 맞아요. 불러주는 거지, 그냥 1년 한다고 아무나 불러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를 많이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OPT가 또 나와서 OPT 기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OPT가 끝나는 기간에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H1 비자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로터리에서 그거 합격이 안 돼가지고. 미국은 비자, 취업 비자가 뺑뺑이라면서요. 네. 추천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능력에 상관없이 맞아요. 추천, 맞아요. 운에 따라 네. 된다고. 그래서 그걸 공평하다 생각해서 추첨제로 하고 있는 거고, 추첨이 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능력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데는 경쟁률이 심해서 음. 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수도 안 됐었어요. 네. 맞아. 취업 비자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H1이 이제 다시 약간 열린 때여가지고 그때 거의 한 3배의 인원이 몰려가지고 거의 그냥 제 친구 한 20명 넘는데 딱 한 명 되고 나머지는 다 H1이었어요. 네. 다 안 되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전공으로 이제 간주가 돼서 이제 O1 비자라고 새로 이제 뭐 예술인 그런 특별 전용 비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O1 비자를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다 됐고,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그거 비자를 받고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했지. 2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
회사에서 오퍼가 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디자이너와 테크니컬 디자인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깔끔한. 근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하는 거는 뭐 다 비슷하죠. 정말 작업하고 또 이제 뭐 벤더들이랑 일을 해야 돼. 중국 벤더들이랑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원단도 이제 봐야 되고 그런 거다. 그리고 패션 쪽 일을 하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라벨 뭐라들. 저희는 워라벨이라고는 그런 없다. 예. 네. 정말 현실적으로 네, 거의 네.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없다.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해야 네. 되는 일인 거지. 뭐 워라벨을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이 업종은 사실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반 이상이 무조건 다 드롭해요. 학교를 그냥 드롭해요. 드롭해버려? 왜냐면 패션 디자인이 와서 이제 그냥 예쁘게 그림 그리고 막 예쁜 옷 입고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밤낮 안 가리고 일을 계속 하니까 애들이 이건 내 전공이 아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1학년 1학기 때 다 나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 학생이 없어. 이제 들어오면 막 다 나갔대. 어디 갔대. 다 막 그냥 일러스트 이런 걸로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애들은 얼마 없어. 다 막 딴 걸로 빠져. 그냥 이게 업계에 왔을 때, 실제로 왔을 때 이제 너무 자기가 상상했던 거와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빠지지. 이 업계가 이 워라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업구조 특성상 시즌이라는 게 있고 SS 시즌, FW 시즌 그 시즌마다 항상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주기가 6개월이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숨 막힌다. 진짜 숨 막히는 건데 요즘은 SS에서도 S랑 S를 쪼개고 쪼개고. F랑 W를 그러니까. 쪼개잖아요. 맞아. 그러면 더 짧게. 3개월 안에 새로운 모든 옷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야 돼. 작년에 했던 거 내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새로운 거를 만든 걸 쇼잉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는 신기하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 특성상 이게 워라벨이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뭐 미리 하면 되지라는 게 안 사실 돼. 또한 없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나중에 출고가 되는 순간까지도 그 옷에 대한 아쉬움이 맞아. 끝까지 남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옷을 내보내는 디자이너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아. 많은 공장들과 막 커뮤니케이션. 패턴사와 막 원단 협업이 공장과 많이 필요해요. 막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다 막 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쪽이잖아. 맨 마지막 먹이사슬 맨 마지막 항상 시간을 쫓겨요. 맞아. 그치. 단 하루도 시간이 안 야, 쫓기는 쫓기는 날이 날이 없어. 없어. 네.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은 언제 저 주시려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될까요? 될까? 근데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는 게 무의미하고 네. 이미 주는 사람의 머릿속에 네. 자기의 이때까지 리미트가 해야 정해져 돼요. 있어. 이때까지 주셔야 돼요. 공장에서 맞아요. 어떻게든 맞춰야 돼. 맞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원단이 잘못 들어가도 잘못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사람의 일단 문제가 그날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다 해결해야 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밤새서 그런- 작업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도 못 좀 쉬고 맞아요. 아침 20분 주무시고. 차에서 자고.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돼. 응.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중국이랑 생산을 하니까 시간대도 안 맞고 그다음에 막 이걸 다 배로 실어서 와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어디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막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도 막 빨리 디자인 보내고 빨리 샘플 받고 늘 빨리. 빨리 세일즈 그 펄체스 받고 하고. 바이어들한테 얼마 원한다 이걸 다 받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걸 바이어마다 생산해야 되고. 다 다르니까 뭐 언제까지 이만큼은 여기다 내려주시고요 이만큼은 언제까지 내려다 주시고 이 약간 시간 개념이 엄청 중요한 곳이야 오히려 맞아요. 시간 데드라인이 엄청 중요해 그리고 하루만 늦으면 그걸 우리 회사에서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막 돈하고 몇만 원 지켜야 이런 게 돈이 아니라 막 많아. 몇 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게 회사의 라스가 크게 들어오니까 되게 손님 중요해. 손에 팔려 나가서 한 달이 될 때까지도 불안한 게 이 산업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크림 그래. 혹시 그러니까 맞아요. 옷 디자이너로서 옷을 다 만들어서 배로 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 배 안에서도
때부터 사실 사고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도 옷은 있고. 가만히 있는데 그 배 안에서 뭐 해를 더 많이 네. 받는다거나 뭐 배 안에서 습기가 습기가. 안 맞는 이런 뭐 단추에 있는 그 색깔이 색이. 새 나가가지고 오염이 옷에 된다거나. 오염이 된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다 끝까지. 끝까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팔린 후에까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팔려서 정말 클레임까지 들어오면은 그죠. 이제 마음을 바이어들한테 놓을 수 없죠. 엄청 혼나고 다 물어주고 그래서 저희도 또 공장한테 물리고 그런 그쵸. 거를 공장에 그래서 그걸 막 사인을 받아 얘네들이 그쵸. 뭘 잘못했을 경우에 클레임 들어오면 이거 다 니네 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인도 레터도 막 받고 그래 공장은 안 받았지만. 여기 막 다 먹이사슬 연결돼 있어. 다 맞아요. 연결해서 다 해야 돼 막. 그리고 최전선에서 시작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뭐 하나 신경 쓰지 않을 게 맞아. 없는 그런 산업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정 너무 많아요. 옷 가격도 측정해야 되고 맞아요. 어떻게 싸고 예쁘게 잘 만들 맞아요. 거냐 그렇지, 이거 싸고 가격에서는 예쁘게. 싸고 예쁘게 만들 거냐 뭐 원단도 얼마나 싸고 예쁜 걸 찾을 수 맞아요. 있느냐 이런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랑 연결도 돼 있고 막 디자인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아니 저 며칠 전에도 공장 사장님이랑 이제 점심 먹고 있는데 디자이너 전화가 온 거야. 단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민가공 나를 막 쳐서 계속. 그 저보고 이제 다운시켜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지 마. 그치 공장에서 먹고 살아야 근데 되잖아. 저희 입장에서도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말할 때 응. 톤이 나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임가공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공장 사장님 이제 저희한테 네. 저 자꾸 쳐다봐. 옆에서 듣고 있어. 다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그렇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기 아실 때 디자이너들 똑같아요. 자기 아실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잘못했어. 잘못됐어. 어. 사장님. 다 똑같아. 잠깐 만나시죠. 대신 제가 가서 설명드릴게요. 하는 순간 바깥에 버스 들고 이제 맞아. 가서 끝난다. 맞아요. 맞아. 그 이제 지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패턴. 이제 지수는 3, 4학년 때 패턴을 전공을 했잖아.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는 패턴은 2D 패턴이잖아요. 근데 요즘 2D 패턴을 안 쓰고, 아니 2D 패턴을 하는데 그 컴퓨터로. 3D로 나온 컴퓨터로 하는 패턴이 또 있더라고요. 3D 클로. 난 그게 좀 궁금한데. 그래서 FIT도 한 2년 전에 그걸 이제 도입을 해서 애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패턴을 정말 근데 약간 정말 1차원적으로 지금은 프로그래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패턴을 사진을 찍어. 그걸 옮겨서 눕기를 따는 거야. 그래서 눕기를 따서 그 안에서 이제 소잉을 하는 거지. 약간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연결하고. 그러면 2D 패턴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다시 덧입히는 방식인 네,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에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핸드폰에 음. 올리면 이제 뭐 이렇게 선이 보이겠지? 그럼 그 선을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바지 패턴 하나 뭐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소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 안에 마네킹이 이제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얹어가지고 피팅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물성도 가해주고. 그래서 막 원단도 결국은 2D 패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그 2D 패턴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음. 그 저장을 해놓으면 그 컴퓨터상에서 그 2D 패턴을 좀 수정할 수가 맞아.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프리츠 스커트의 기본적인 패턴을 뭐 이제 입력을 딱 해놓으면 거기에서 여기 있는 프리츠 부분을 빼고 여기에 뭐 프리츠 간격을 조금 더 수정하고 싶다 그런 거는 이제 컴퓨터에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정확하냐라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그 용도 자체가 바이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용도예요. 이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네, 맞아.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한국 벤더 회사가 문제인데 보여달라. 그쪽 네. 3D 클로가 한국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개발한 한국인이 프로그램이에요. 개발한 거.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를 버추얼식으로 이렇게 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벤더 회사에 보급을 했네요. 그랬더니 벤더 회사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갭, 뭐 이런 애들 미국에 이제 뭐 이런 그 타겟 이런 분들한테 바이어들이 이제 한국 벤더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여주는 거.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멋있게. 시작한 거야. 멋있게 해서 봐봐 우리는 이런 것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훌륭한 벤더야.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바이어들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제 계속해.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야 한국 갔더니 이것도 해주더라. 보여주면서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 자체는 그 물성과 뭐 원단을 예를 들어 프리츠 스커트에 모직을 했을 때랑 뭐 그다음에 폴링을 아, 했을 예, 때랑 예, 이게 약간 느낌이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입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서 이제 요즘 많이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애들 포트폴리오 하기 좋기도 해서 그냥 그렇죠.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진 안 찍어도 돼. 네. 근데 이게 아직 프로그램이 너무 미완성이라서 사실 제대로 된 옷을 뽑기가 쉽지가 않아. 정말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컴퓨터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네. 막 그래서 셧다운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용량 자체가 너무 크니까 뭐 맞아. 하나 렌더링 이제 옷을 입혀서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딱 맞춰야 되잖아. 맞추면 그것만 한 30분, 40분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번 펄럭거리는데 네, 이제 펄럭거리는 그 시간. 구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정말 말 그대로 옷을 이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봤어도 이건 되게 두꺼운 원단의 원이구나. 코트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알 수는 있어. 맞아요. 샘플을 만드는 거 같은 효과가 그쵸,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근데 근데 이제 이제 샘플 만들어 사진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효과가 있는 그래서 약간 미국 회사들 중에서는 샘플 만드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가능하겠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사실 큰 회사들은 샘플 비용을 다 공장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샘플을 막 많이 만드는 거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이제 작은 회사들은 샘플 비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줘야 돼. 그러면은 샘플 비용이 훨씬 비싸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 프로그램 하나를 알면은 이제 그냥 이걸로 샘플을 맞춰본다 이런 거지. 그래서 피팅을 마네킹한테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정확하진 않지. 정확하진 않고 그래도 이제 꽤 많이 발전을 해서 막 옷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이러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여기 너무 타이트하다 여기가. 루팅을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렇게 강약들이 다 이제 표시가 되고 발전했네. 그리고 이제 몸 같은 경우도 뭐 플러스 사이즈 몸들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조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허리는 29.8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29.8까지 늘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게이머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쓰던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그 캐릭터 만들 만들 때 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본은 배우는데 막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발전하면 샘플 만들 일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파이널만 만들어도 되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거 그거 보고 두 두 번째 번째는 거 보지 이제 않는. 샘플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10개 중에 초이스 해야 된다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만들어야 초이스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10개는 그냥 보고 파이널 2개 핏된 것만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샘플 6개까지 하는 게 있어요. 색깔만 바꾸고. 그런 그거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의미가 거죠. 없잖아. 어차피 샘플인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근데 가장- 컬러감을 보고 네, 그 싶은 색깔이 거니까. 보고 싶어서 맞아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딱 두 색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나머지는 다 깔아주게 다 됐어요. 돈인데. 그니까. 그리고 다 이제 시간과 웨이스트로 돈이. 가니까.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차피 학교들이 지금 다 파슨스도 그렇고 FIT도 그렇고 다 배우고 있거든요. 3D 클로는. 맞죠. 그래서 아마 학교 가면 배우지 않을까. 한국? 대학들도 요즘 있어요?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한국이 더 잘했지. 근데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팔기가 좋다. 네. 돈도 줄이고 누군가는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포토샵이랑 맞아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다 쓸 줄 안다고 그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컴퓨터를 되게 감각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배우면 훨씬 더 감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랑 좀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컴퓨터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걸 학생 때부터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막 새로운 그런 툴들도 나오고 이래서 더 편해질 맞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좀 글리칭이 심해서 이제 막 모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막 이런 맞아, 경우가 맞아. 막 있는데 모델이 사라져. 그래서 막 판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데 A랑 D랑 붙이려고 그랬는데 막 A랑 B랑 붙여갖고 옷이 네, 이상하게 심하게 막 다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네. 흘러내리는 건 정말 기본은 무기고 응. 이제 좀
발전하겠죠. 발전하면은 더 쉽게 많이 쓰지 맞아.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하다못해 기술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맞아. 새로운 뭐 노루발 하나도 맞아, 새로운 게 맞아, 계속 나오서 옛날에는 완벽한 게 손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노루발이 기계 발전하고 되게 너무 많이 기계발. 바뀌었어요. 기계팔이야 진짜. 진짜 많이 맞아요. 바뀌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 자체가 계속 뭔가 발전. 업그레이드가 맞아요. 돼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맞아요. 뭐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중국 공장들도 발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원단 만들어 달라 그래도 막 되게 특이하게 이제 다 실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막. 기계가 좋아요. 네, 네. 기계가 얼마 좋아요. 전에 중국 갔다 3일 전에 이제 그 원단 박람회를 네.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단 저희 이제 생산 전문가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나라 원단 보고 중국 원단 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중국 원단이 되게 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원단들이. 근데 이제 그 재직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직 그러니까 하는 원단 재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계 그 색감이라든가 디테일은 중국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재직하는 그 기술이라든가 재직하는 그 원단은 그걸 딱 보면 좋은 기계를 썼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그 재직은 기술은 있는데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형을 하려고 하기 좀 어려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너무 좋으니까 뭐를 되게 트랜스폼하기가 너무 좋고 맞아. 아마 미국은 대부분 다 중국이랑 거래를 하니까 아마 그런 걸로 굉장히 좋은 원단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원단 기술.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계조차 없다가 이제 너무 발전된 기계들을 바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테크닉적인 거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정. 네. 진짜.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 원단이 맞아요, 제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쵸. 아니 저도 기계 다 중국으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작업장에는 기계 다 중국. 그러니까 하나가 안 다 되고 너무 전부 좋아. 그리고 막 뭐 소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맞아요. 이제 중국은 더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가공이 비싸져서 이제 미국도 사실 중국이랑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이제는 뭐 베트남. 베트남만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수량을 많이 빼야 된대요. 맞아. 막 몇천 장씩 맞죠, 해야 맞죠. 돼서 그래서 대량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베트남으로 이제 더 싸게 갔다. 국내에서는 소량 생산만 맞아. 남았어. 그니까 한국도 정말 그만큼 나왔고 오다 하나가 40장, 50장짜리. 옛날에 네, 100장 시대도 아니고 이제 이제 100장 이하 40장이야. 시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원단 롤 하나가 그냥 그쵸? 한 작업이야. 맞아.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한 롤도 지금 다 소비를 못해요. 소비를 못해. 얇은 원단 같은 경우 지금 맞네. 코트 원단이 코트니까 지금 한 롤이야. 한 롤인 네. 거지. 일반 면지는 한 롤에 뭐 120야드, 뭐 130야드 밖에 안 하는데 되니까. 뭐 하나 만들면 몇장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한 롤도 다 못 쓰고 하는 없어서. 경우도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제 옛날에는 몇천 장 수량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많이 빠지니까 뭐 100장, 200장까지는 해주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단이 확실히 좋고 베트남은 아직 원단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도 이제 원단은 계속 중국이나 대만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원단을 쓰려고 보긴 봤는데 가격이 정말 딱 두 배야.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4불인데 한국은 이제 9불까지 가니까 그래서 도저히 수량을 뺄 수가 없고 FOB를 맞출 수가 없다.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좋아는 해요. 한국 원단이 뭐 워낙 막 핸드필이 좋아서. 핸드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가공단이 한국은 발달해가지고 맞아요. 그거의 최고봉이 이제 또 일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원단 다음에 이제 한국 원단 그 다음에 중국 원단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데 가격 갭이 다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가격 때문에 맞아. 생산자가 없으니까. 좋아요. 오늘 두 분 이야기 너무 즐겁게. 엄청 줄여서 맞아요, 얘기한다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시간이 모자란데 항상. 어떻게 이제 내년 뭐 지수 휴가 때 또 한번 네 좋습니다. 또 와서 네. 얘기 또 하면 좋지. 네. 맞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